안녕하십니까,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현장은 쌍문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자, 오늘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현장은 쌍문동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투자 문의가 많으신데요, 제 방송 주제는 사업 구하는 방법과 은퇴 준비 부동산 투자 방법에 관련된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투자 관련된 방법이 아닌 노후 준비 부동산 투자 방법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한 달 생활비를 마련하시고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생 건물이라 그러면 상권 좋은 곳이 좋은 투자처일 거고요, 주택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방송에서 자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3도심 7광역 지역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 종합계획에서도 3도심 7광역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세권 7, 8분 거리에 주택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역과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직장이나 학생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요, 나중에 공실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택을 투자했을 적에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제일 1순위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투자입니다. 노후 준비, 은퇴 준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한 매물을 가지고 두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매물입니다. 이 건물은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준주거 지역의 매물입니다. 이 건물은 대장상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층은 분리형 원룸 2가구씩 되어 있고 1층도 동일하게 분리형 원룸 2개로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건물 4층 옥상에 와 있는데요, 이 건물의 용도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에서 용적률 400%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이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지역 말고 제일 좋은 지역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주거 지역하고 준공업 지역하고는 건폐율 용적률이 동일한데요, 그만큼 땅값은 싸지가 않습니다. 보통 상업지역이라면 다들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좀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상업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역 근처 나오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그 땅이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 주변으로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주거 이 지역의 땅은 어느 지역이나 서울 지역이든 지방이든 땅값은 싸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건물을 이 자체로 올 리모델링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신축을 하면 1층부터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축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리모델링 하는 비용보다 3배에서 4배 정도가 많이 듭니다. 예전 방송에서 다가구 리모델링 편이 있는데 그 방송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그때 봤던 평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대지 지분은 29평이고요, 건평은 67.2평 나옵니다. 그때 방송에 나갔던 면적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건물도 2억 정도면 올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후에 이 동네 임대 시세를 맞춰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보증금이 약 4억 9천에 임대료가 300 정도 나옵니다.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은 8억 8천입니다. 올 리모델링 비용이 2억 들면 총 비용은 10억 8천이 되고요, 시등록세 및 부대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자, 자금이 좀 부족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초기 자금이 부족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출을 통해서 초기 비용을 줄여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을 통해서 대출이 약 6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자기 자본 약 4억 8천이면 올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후에 임대를 맞추고 그 대출금을 갚게 되면 약 수익률이 5.6% 나옵니다.
총 자기 자본 5, 6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노후 준비는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도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리모델링 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 외관은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처럼 원하우스라고 보이는데, 이 건물처럼 대리석으로도 건물 외관을 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외관 자재들이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차고가 있는데 이 차고도 털어내서 1층 부분도 근생 부분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내부를 들어가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반지층입니다. 여기는 부엌이 있고 이렇게 안에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보시면 여기 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동네 이 분위기가 1층에는 뭐 술집이나 근린 생활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건물도 이 반지하는 뭐 룸으로 안 빼도 되고, 이 부분만 털어서 술집이나 뭐 잡화점이나 뭐 이런 곳까지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 건물 뒤편 보면 이 건물 구조는 앞쪽에 원룸, 뒤쪽에 원룸이 따로 있어요. 여기도 저 앞쪽처럼 구조가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앞쪽만 아까 봤던 그 건물 앞쪽만 근린 생활시설로 또 할 수 있고, 같이 터서 근린 생활시설로 넓게 구조 변경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임대를 마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는 내부 리모델링만 이쁘게 하셔서 임대를 따로 마치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2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도 그 반지층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분리형 원룸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장상 2층이에요. 2층은 한 세대로요.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 이렇게 넓게 투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건물주도 지금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다 명도를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을 적게 들여서 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샤시 같은 거를 다 요즘 뭐 이중 샤시 같은 거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창 같은 거는 다 이중 샤시로 다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창들을요.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여기 이제 베란다에 있는 창도 다 바꿔주셔야 하고요. 화장실도 다 올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3층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과. 자,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건물 외관하고 내부는 뭐 그렇게 큰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할 적에요. 이런 현관 같은 문도 요즘으로 방화문 같이 좀 이쁘게 꾸며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계단에 있는 창도 좀 이쁜 걸로, 그리고 여기 외관에 있는 이 벽도 벽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벽돌 구조 말고 요즘 나오는 자재 같은 이쁜 자재로 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4층 옥탑인데요. 옥탑 여기 보면 이렇게 옥탑에 마당이 있고요. 옥탑도 1.5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샤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약간 가건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너무 많이 추울 거예요. 내부나 외관을 좀 단열재로 다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인데 올 수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건물 외부에 좀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을 하시고, 내부는 뭐 단열재나 샤시나 이런 걸만 하시면 신축 못지않게 수익률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동네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창동역이 어떤 호재가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GTX가 들어오고요. 그 인근에 아레나 공연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창동에는 강북 지역에 요즘 많이 땅값이나 아파트값도 많이 올렸는데, 여기 지역은 창동역 다음 정거장이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최고의 강북 상권이죠. 수유역이 나옵니다. 쌍문역 이 지역은 임대뿐만 아니라 집가 상승도 많이 될 것 같은 지역입니다. 내부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건물은 리모델링 할 적에 그렇게 큰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될지 설명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 투자 방법으로서는 어느 정도 투자 금액 여유가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 이 건물을 멸시로 신축을 짓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가설계를 떠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층부터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1층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 2대를 넣을 수가 있고요. 2층부터 8층까지 임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가층당 2세대씩이 나오고요. 원룸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예상 임대료를 보면 보증금이 약 1억 4천에 임대료가 700 정도 나오고요. 관리비가 한 70 정도 나옵니다. 토지 매입비가 8억 8천이고요. 이 건물을 통해서 대출이 약 6억 5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비가 8억 4천 정도 듭니다. 평당 한 650만원 기준을 잡았고요. 이 정도면 내부 풀 옵션까지 만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신축시 대출이 약 3억 4천이 나옵니다. 취등록세 부대 비용이 약 1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보증금은 약 한 1억에서 2억까지 이제 나올 수 있고요. 임대료를 한 720에서 770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투자금은 한 5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들어가고 대출 이자가 한 달에 한 220에서 230 정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 수익률을 보면 은행 이자를 내고서도 한 달 500 정도 생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약 10%가 넘는 건물주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0 정도가 나오면 은퇴생활할 적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게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한 건물을 가지고 두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답은 현재 투자하실 수 있는 돈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이 한 5, 6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1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신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매물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자기 자금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괜찮은 매물이 우연찮게 나와서 은퇴자 분들이 어떤 매물을 봤을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많은 두려움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끔씩 좋은 매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방송을 통해서 매물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